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규칙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어요. 자, 지금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서울 집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는데 나라 전체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집값이 오르면 다들 빚내서 집 사니까 가계부채도 같이 늘어야 정상 아니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 기묘한 경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대분열.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렸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그야말로 불장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지방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꼭 뭐랄까,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 셈이에요. 실제 데이터는 이걸 훨씬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2024년 이후에 수도권 집값은 무려 18.2%나 급등했는데 바로 그 같은 기간에 비수도권은 오히려 2%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실제 투자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지방 갭 투자는 끝물이다, 이 말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주거 문화였죠. 바로 전세 시장에 불어닥친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 숫자 한번 주목해 주세요. 60.2%. 이게 뭐냐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를 앞지른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치예요. 이제 전세 시대가 저물고 월세 시대가 우리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전세를 떠나서 월세로 가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끊이질 않는 전세 사기 때문에 내 보증금 괜찮을까? 하는 공포가 너무 커졌고요. 또 금리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억소리 나는 전세 대출 이자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처럼 영끌에서 집 사는 시대도 사실상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세입자들이 불확실하게 큰 목돈을 묶어두는 대신에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을 내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가 이렇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아마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때문에 정말 숨 막힌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 가장 수수께끼 같고 기이한 현상이에요. 바로 집값은 오르는데 빚은 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비동조화 현상인데요. 원래는 꼭 붙어 다니던 두 가지, 예를 들면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갈 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짝입니다. 아니, 그럼 사람들이 빚을 안 내는데 도대체 어떻게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현금입니다. 요즘 DSR이라고 해서 소득에 맞춰서 대출 한도를 꽉 조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전처럼 빚을 최대한 끌어모으던 영끌족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장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대출이 전혀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이 채우면서 서울 집값을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의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 무려 30% 이상이 대출 한 푼 없는 전액 현금 거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서울 부동산은 현금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서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조용히 숨어있던 아주 거대한 금융 리스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험부터 보죠. 지방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준 지방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지방 건설사가 부실해지면 이게 곧바로 지방은행이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빈곤 문제입니다.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은 타격이 더 크고요.
이게 결국엔 사람들 지갑을 닫게 만들고 경제 전체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주춤하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상태예요. 만약에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대출 규제가 확 풀리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우리 경제의 큰 흐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따라가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하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새로운 게임의 룰입니다. 첫째, 이제는 무조건 입지가 전부인 극심한 양극화 시장이 됐다는 것. 둘째,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 셋째, 매매 시장은 오직 현금 부자들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위험은 눈에 잘 안 띄는 지방과 세입자들에게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장,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내용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면서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